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북한의 통일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 후 통일에 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통일 전략은 통전부가 주관하는 남조선 해방입니다. 어찌하든지 남한 안에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통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걸려 들었습니다. 남한도 역시 70년 동안 북한의 내부 붕괴를 국정원을 중심으로 이끌어왔으나 실패하였고, 거꾸로 대한민국의 체제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 장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간첩을 난파하고 남로당의 후예들을 선동하여 남조선 안에서 무장폭동을 준비해왔고, 대한민국 체제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둘째, 남한의 대응 방법입니다. 남한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 질서 하에서의 평화 통일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을 무조건 지원하여 그들이 국제사회에 개방되도록 이끌어 북한 주민들이 세계의 눈을 뜨고 정상적인 지도자가 나와 동독과 서독과 같은 통일을 기대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 한가한 전략이었으며 오히려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이용당해 왔던 것입니다. 셋째, 전쟁을 통한 통일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반대해 왔기 때문에 불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북한 역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해 왔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오히려 중국으로 간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화권에 살아왔고, 또한 한자와 추석, 구정의 풍습과 불교, 유교 등 종교를 중국으로 받았기 때문에 통일시켜 놓으면 중국으로 붙을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는 것이 한반도를 관리하는데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역시 미국의 생각이 맞았다고 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외교 후 중국과 수교를 하자 많은 경제인들이 중국의 함정에 걸려들어 무너졌습니다. 싼 임금의 유혹에 중국에 뛰어들었으나 빈손 들고 나오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개인, 중소기업, 삼성, 현대,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들도 두 손 들었고 베트남과 인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중국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온 중화권의 정서인 것입니다. 그나마 기독교가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히 중국에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미국은 인도, 동남아, 일본을 잇는 중국 봉쇄의 한국의 참여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국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하나 이제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한국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넷째, 중국을 통한 우회 점령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점령을 위하여 중국을 이용하려 합니다. 김일성은 한중 수교의 충격을 받아 단교까지 가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중국을 통한 남한 점령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북쪽의 본색인 1대1로 중국 팽창 전략을 위해 중국 기업, 학생,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와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중국인들이 수도권에 들어와 부동산을 사고 신기술을 사고 심지어 문화, 예술 관련 회사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걸려든 것이지요. 말레이시아는 중국인들이 40%, 필리핀은 30%, 싱가포르는 100% 등으로 중국의 세계 점령이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까지 점령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무제한 유학을 보내고 이민을 보내고 있습니다. 15억 중 1억만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도 중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를 알아차리고 독트린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왜 전체 부동산이 문제일까요? 100만의 중국인들이 수도권에 들어와 장난치려고 하는데 문재인 주사파 정부로 인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중 위기에 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중국의 26개 성 중 1개 성만 동원해도 한국은 점령당할 것입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서울구치소에서 전광훈 목사 드림.